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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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뇨병은 뭐 할 얘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오늘은 합병증에 관해서 간략하게 기본 사항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것 때문에 생긴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병 자체는 증상이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증상이 거의 없죠. 사실 당뇨병에서 당 수치 올라가는 것 자체는 별로 증상이 없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좀 더 많이 느끼게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혈당이 높으면 왜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혈당이 높으면은 그 혈당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메타볼릭 패스웨이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혈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당뇨병 자체가 고혈압이나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하고 제일 많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거기에서 혈관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당뇨병 이꼴 그냥 혈관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당뇨병은 혈관병이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혈관은 온몸에 다 있으니까 당뇨합병증도 그럼 온몸에 다 생기겠네요. 그럼요. 예. 뭐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대혈관 합병증이라 그래서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심장병, 중풍 이렇게 큰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들이 있고, 대개는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를 수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혈관, 미세혈관 합병증은 이제 콩팥이 망가진다고 알고 계시는 만성 콩팥병, 또 눈에 생기는 망막증, 또 신경병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한테 할 되게 수준 높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 개를 지금 드려볼 텐데요. 혈당이 이 높은 상태로 쭉 유지되는 사람이 낮은 상태로 잘 유지되는 사람보다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 OX. 혈당이 높은 채로 잘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잘 조절되는 사람에 비해서 합병증이 잘 생긴다. O. 대부분 이제 당뇨병 합병증은 뭐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이상 지나야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당뇨 자체가 별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실제 2형 당뇨병, 즉 성인형 당뇨병은 발견됐을 당시에 합병증이 있는 케이스가 거의 40% 50%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발견한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실제는 당뇨병이 생긴 게 5년에서 한 10년 더 먼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분은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당뇨병 검사를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뭐 높은지는 좀 알았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체크를 안 해봤다든지, 아니면 당뇨병 이전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거를 잘 컨트롤을 안 해서 그런 이제 질환들이 깔려 있으면서 합병증이 바로 발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거의 당뇨병 진단 환자의 한 40%, 50% 가까이가 어느 종류든 합병증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평균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발병한 시점부터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기간이 공복 혈당이 120인분, 150인분, 180인분은 확실히 길이의 차이는 나겠죠. 길이의 차이는 납니다. 이제 당만 잘 조절한 군, 뭐 당 수치와 혈압과 콜레스테롤 모두 다 같이 잘 조절한 군, 뭐 비만도까지 잘 조절한 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멀티팩터라고 하는 다 변수를 다 잘 조절한 군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당 조절과 여러 가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들은 뭐 1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늦출 수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생겼다, 합병증이 온다. 이거는 그 뭐 기정사실인 거네요. 시간 차이일 뿐. 어느 종류의 합병증이든 또 정도가 어떻든 굉장히 경증으로 올 수 있죠. 뭐 눈의 망막증도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고요. 그냥 뭐 아주 체크만 해도 될 정도가 있고, 뭐 치과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진지바이티스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증의 합병증 정도를 갖고 있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혈당 수치나 모든 팩터들을 아예 정상에 가깝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는다면 아예 안 온다는 거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요즘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합병증도 오기 바로 전 단계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미리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는 당 수치 자체의 조절도와 관계가 높은
합병증이고요. 대혈관 합병증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것들 이런 다른 팩터들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뭐 소변 검사에서 미세 단백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혈관 검사나 또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 합병증 검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자분의 혈당이랑 그 당화혈색소랑 뭐 이런 거 혈압이랑 여러 가지 수치를 쫙 봐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뺑뺑뺑 돌려가지고는 쭉 보다가 그러면 환자분은 요번에 뭐 망막 검사 한번 요 타이밍에 하시죠. 요 타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에는 콩팥 검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죠. 뭐 소변 검사는 적어도 미세 단백뇨를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은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심전도라든지 또 고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 연관된 대혈관 합병증과 연관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환자가 대학병원에 오면 대개 처음 초진에 웬만한 합병증 검사들은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자주 할 건지 아니면 가이드라인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네. 그 이 검사들이 비용이 비싼가요, 많이? 네, 환자들이 또 그것도 궁금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심장 CT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방사능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자주 시행하거나 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의료보험에서 대부분은 커버를 해줍니다. 한 20만 원 정도 선일 것 같고요. 그 외에 검사들은 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 조절이 정말 잘 돼요. 막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합병증 검사 굳이 안 해도 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이분이 진짜로 합병증이 전혀 없었고 혈당 관리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 관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면 뭐 합병증을 검사하는 그런 텀이라 그럴까요? 기간 그런 것들은 전문의가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합병증이 오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본인이 주의해야 될 순위를 따지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운동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을까? 약 잘 먹고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당뇨병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저희가 약 쓰는 것도 저희끼리는 되게 아트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약을 어떻게 컴비해서 줄 거냐 이 사람을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식사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고요. 정말 막 불규칙한 뭐 운동도 전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약을 또 고의적으로 안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고의적으로 안 드시는 그냥 뭐 실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뭐 건강보조식품 먹을 때는 한 3개월 끊는다든지 뭐 한번 끊어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한 6개월 완전히 끊고 오신다든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약이 몸에 해롭다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정말 그렇게 습관적으로 끊고 오시는 분들은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 혈당이나 뭐 콜레스테롤 지표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단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이고 뭐 식사 정말 엉망이신 분들 대단히 엉망이시거든요. 뭐 밥 대신 술만 먹는 분도 있으시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뭐 운동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게 개인별로 맞춰서 좀 고칠 것들이 있는 거군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그 맞춤 치료입니다. 그래서 개인 치료, 뭐 영어로 하자면 tailored therapy라고 하고요. 아니면 individualized therapy라 그래서 그 개인에 맞춰서 생활 습관 또는 뭐 약물 이런 거를 그 개인의 스타일대로 하자. 모든 뭐 정보나 유전적인 정보까지 다 생각해서 맞춤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 정밀의료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하여튼 개별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약을 정말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도 잘 하고 하지만 먹는 거는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나는 삼겹살 못 끊어 이러고 막 많이 드시고 이러는 분 중에도 혈당 관리가 잘 되는 분도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막 논문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냥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운동이 30, 먹는 게 70인 것 같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걸어도 150칼로리 정도 소모하기 쉽지 않은데 요구르트 한 병 정도 먹으면 뭐 150칼로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과일 하나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먹는 건 되게 쉬운 일인데
2시간 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먹는 게 정말 식사가 한 70은 되니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도 좋은데 난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불행하다. 난 진짜 뭐라도 조금 그래도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좀 허락해 달라거나 종류든 횟수든 뭐 좀 그래도 최소한의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나 좀 먹게 해줘.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지?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보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과일 하나도 못 먹어서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죽지 말고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 대신 정말 양이 중요하고 환자분이 뭐 5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셨으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짜 먹고 싶은 과일 선택하셔서 양만 너무 넘치지 않게 드시고 나 이번에 되게 잘했어 상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끔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는 20년 30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먹자마자 바로 나가서 뭔가 걷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혈당이 덜 올라가나요? 예,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환자들이 물어보시는 게 식전에 운동하신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혈당의 위험만 없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먹는 것대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절한 인슐린 분비가 쫓아가지 못하고 몸의 다른 부분들의 혈당 흡수력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혈당이 피크가 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면 좀 더 떨어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식후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뇨병은 실제로 뭘 먹고 나서 그 혈당을 잘 떨어뜨릴 정도, 몸을 잘 움직여주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즉 아주 세게 뭐 암벽을 타거나 산을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하고 아니면 윗집 아랫집 계단을 뭐 지속적으로 식후에 올라갔다 왔다든지 그런 것들만 성실하게 하셔도 당연히 어느 정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운동을 플랜하지 마시고 되게 그 데일리 액티비티 같은 거를 식사하고 그럴 때 좀 많이 움직이시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을 하루에 하나를 드시고 혈당이 뭐 100으로 조절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약을 2알씩 주고 과일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겁니까? 약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 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막 고기도 많이 먹고 흰쌀밥 먹고 하는 대신에 약을 2알씩 먹겠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환자가 분들 있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께서 엄청 잘하고 계신데 칭찬을 해드리면 선생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고 외식도 하고 와인 한 잔씩도 하고 먹는 걸 좀 늘려야 되겠으니 약을 늘려주십시오라는 분들이 있어서 의사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으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잘 끌고 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 욕심은 나지만 또 환자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저혈당이 잘 생기지 않는 조합에서 약을 좀 늘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혈당이나 여러 가지 인자들,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는 게 목표이니까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의사의 또 중요한. 하지만 네.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쵸. 세게 또 네, 그렇게 무조건 못하고. 뭐 인슐린을 막 맞겠다고 뭐 이런다고 인슐린을 막 처방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약도 저혈당 레인지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절합니다. 네. 이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걸 줄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트라고 하신 거구나. 오늘 당뇨병 전문가이신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최성희 교수님 모시고 당뇨 환자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